자, 우리 극한에서 지금까지 정리했었던 내용은 아까 이제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이제 갖는 것이고 이제 표현 방법,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히는 단계, 그 부분을 진행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극한에서 일단은 좀 다른 표현에 대한 거를 한 번만 좀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것은 극한을 조사를 하긴 하되 대신에 이제 말 그대로 좌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극한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를 한번 정의하는 단계, 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극한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함수 하나만 다시 제시해 볼까? y는 뭐 3x 더하기 1이다 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다가 그래프를 표현을 해볼게. 자, 기울기가 3 정도 되는 y는 3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야. 그리고 아까 x가 2일 때 y값 7까지 올라가는 이런 함수를 보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뭘 했었냐면 이게 fx지. 자,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x가 2일 때 그때의 함수값은 7이다. 얘는 fx의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던 애야. 그리고 극한값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거는 x가 2가 된 거는 아니잖아. 2가 될 때, 그때의 극한을 조사를 했을 때 얘는 얼마로 가까워지는지 그 값을 보자. 둘의 차이점은, 성배야 정신 차려. 둘의 차이점은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x가 2일 때 이 자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극한값을 볼 때는 원래 이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대상을 보기 때문에 이 주변값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실제로 x가 2에 한없이 근접해 가는 거를 뭐 이제 x에다가 내가 뭐 아까 같은 경우에 2.01이다, x에 2.0001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면서 이 y값이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그 대상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문제는 x가 2에 가까워지는 것도 뜯어서 보자면, 야, x가 2에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도 가능할 것이고, 즉 이쪽에 대한 극한을 보는 거지. 그리고 왼쪽에서 2에 한없이 근접해가는 극한을 본다면 얘의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극한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참고로 얘기하면 2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즉 2보다 큰 쪽이 되겠지. 오른쪽이 큰 쪽이잖아. 간단하게 그냥 너네 수직선 생각하면 돼.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을 우리는 2보다 큰 값으로 정의를 하잖아.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들을 2보다 작은 값으로서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2의 오른쪽 큰 부분에 대한 극한을 우리는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우극한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여기서 리미트 극한. 자, x가 2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2보다 오른쪽 살짝 큰 쪽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 2의 플러스 극한을 이제 취하는 거야. 이게 바로 2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애야. 그래서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즉 2의 우극한일 때의 fx를 조사하자. 또 하나는 x가 2보다 작은 쪽의 극한을 조사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마이너스를 표현하면 되는 애야. 이게 2의 좌극한. 됐습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살짝 삑사리가 목소리. x가 2의 우극한을 표현할 때 옛날엔 이거를 2 플러스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그럼 여기 플러스 0의 의미는 뭐냐면 2보다 좀 뭔가가 살짝 더해진다. 근데 진짜 0에 가까운, 그러니까 2에 한없이 근접하고 있는데 2보다는 약간 큰 값이다 라는 뜻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좀 옛날식 문제니까 당황하지 않도록, 뭐 거의 너네가 접근할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런데 그럼 2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보는 게 뭐가 차이가 생깁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2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어차피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한다고 쳐도 여기다 뭐 3배 하고 1 더하면 7.000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겠지. 근데 한없이 이 값을 더 2에 가깝게 만들면 얘도 역시 7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막 7.00000 해가면서 7에 한없이 근접해 간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그걸 그래프로 본다면 7보다 살짝 더 큰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7이라는 값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어떤가?
이거 우극한 좌극한 초반엔 되게 헷갈린다. 경험담이야. 근데 좀 계속 보면서 익히고, 아, 이보다 큰 거니까 우극한이고, 이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이니까 좌극한이다. 이렇게 연관관계를 좀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x에다가 2보다 작은 값. 자, 성배야, 2보다 작은 거. 근데 진짜 2보다 살짝 작은 거. 예를 들면 1.9999 뭐 이런 거. 야, 여기다 1.9999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그것에다가 3배를 하고 1을 더하면은 얘는 6.9997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온다. 이렇게 예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얘도 역시 2에 거의 근접해가는 형태로 이렇게 값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 값도 역시 계속해서 7이라는 값에 훨씬 더 가까이 근접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이 값도 7이고 이 값도 7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좌극한을 구하나 그리고 우극한을 구하나 둘 다 같은 값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참고로 이것처럼 극한값을 구했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한 결과가 둘 다 어떤 상수로 수렴하고 그 값이 서로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리미트, 야 그러면 fx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2일 때의 극한값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얘는 7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참고로 이거 화살표 양쪽으로 한 건 얘가 곧 이거랑도 같고 이것이 이거랑도 같다는 표현이 되겠지. 필요충분 조건.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값이 존재하고 여기서 존재한다는 건 수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개의 극한값은 7이다 라고 약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것 역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뜻한다 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쵸. 뭐 그쳐야. 네, 자 여기다가 다른 함수를 한 번만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 다른 함수 뭐 그냥 간단하게 fx를 이번에는 gx라고 하자. 범위를 나눠서 한번 정의를 좀 해볼까? 자, x가 1보다 클 때는요 3x 더하기 7입니다.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1보다 이하일 때는 2x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 자, 이거 그래프 뭐냐? 이거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이하일 때랑 서로 다른 그래프를 지금 갖는 그래프 있잖아. 이 형태를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성배야. 자,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자, 현재 x가 1이라는 값을 경계로 하고 있어. 그리고 원래 여기 있는 3x 빼기 1이라는 놈의 그래프는 여기 y절편 마이너스 1부터 해서 길게 3짜리 쭉 올라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 여기서 x가 1보다 클 때만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더 큰 쪽은 여기 오른쪽 부분 있잖아. 여기만 그래프를 싹 표현을 하면 되겠다. 조금 더 이제 다 표현할 거 한번 정해보자. 현재 여기 x가 1일 때는 등호가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럼 보통 여기다 이제 비어있는 동그라미를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원래 y값이 2가 나와야 되잖아. 즉 여기 비어있는 이 지점에 y값은 2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거 y는 2x 더하기 3이다. y절편은 3이고 기울기가 2짜리 애니까 아까 얘보다는 살짝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애야. 근데 문제는 얘는 x가 1보다 이하일 때만 그리면 되니까 x가 1보다 더 작거나 같은 이 왼쪽 부분에다가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겠다. 기울기가 좀 약간 이상하네. 그리고 현재 여기는 등호가 있어. 그럼 x가 1일 때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나고 있다는 뜻이야. x에다 1 대입하면 얘는 y값 5까지는 나오겠다. 현재 여기 y값 5.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주어진 y는 fx의 그래프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극한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자, 첫 번째 1의 좌극한을 한번 구해보자. 1의 왼쪽 극한을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리미트 x가 1보다 커질 때 fx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거고, 이 두 개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x가 1일 때의 극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래.
자, 참고로 뭐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야 1의 좌극한이 필요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1의 왼쪽만 보면 되는 거야. 1도 포함해서 볼 필요도 없잖아 원래.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 부분 있잖아. 여긴 하나도 안 보는 거야. 그냥 이거 다 안 봐. 그냥 x가 1일 때의 좌극한을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야 x가 1에 왼쪽에서 한없이 근접해 갈 때 이 y값은 y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표되는 값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되잖아.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y값이. 대답 좀 같이 좀 해. 대답 좀. 네, 5요. 그러면 현재 x가 1에 한없이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y값은 5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면 바로 fx의 1의 좌극한 값을 구하면 이 값은 5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성배야, 그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이번엔 우극한을 봐야 돼. 그럼 이번엔 우극한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부분 있잖아. 왼쪽 부분 다 필요 없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1에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그래프는 이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y값이 대상값이 있을 거야. 이 대상값이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현재 요 2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두 개를 조사한 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두 개의 값이 각각 수렴하기는 하는데 같지 않은 상태잖아. 그럼 이때 극한값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그래 맞아. 응. 네. 새치기 당했어. 네, 자 현재 여기서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만약에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때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값이 다르잖아 일단은. 그러면 이때는 이거 같지 않은 값,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 일단 재원이가 대답을 하고 싶으니까 그럼 재원이한테만 물어볼게 이제. 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극한값은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이 이거는 재원이한테 물어볼 거니까 남겨야지 일단. 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 이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이 다른 경우, 주로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져 있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묻자. 자 여기서 x가 1일 때 f1을 구하여라. 이거는 얘네들은 극한값들, 이거는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지. 함수값은 얼마야 지원아? 함수값을 보는 방법은 항상 여기 양 옆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x가 1일 때 당장 여기 걸리는 부분 있잖아. 여기는 비워져 있는 상태니까 이때의 y값은 5다. 함수값이고 극한값이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극한값에 대한 거 조사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다른 함수 제시해 볼게. 이번에는 hx, 아까 했었던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좀 도입 좀 할까? 자 x 빼기 1에 이번엔 절대값 하자. 그리고 분의 1 이거 하나만 하자.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3 하나만 붙일까? 자 그래프 계속 연습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는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목표로 좀 제시하면 될 것 같아. 원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순서대로야. 다시 원래의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전체 절대값 한 거랑 같으니까 그래프가 밑에 있는 걸 꺾어서 위로 올려버리는 형태의 효과를 보인다라고 했었고, 근데 여기 플러스 3이 돼 있네. 그리고 x 빼기 1이 들어와 있네. 평행이동이잖아. 얘는 x축 방향으로 얘를 1만큼 일단 옮기는 효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효과.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여기다가 종합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래프의 형태는 x가 1일 때 점근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또 이쪽도 점근선이잖아. 이거 x축도. 근데 y축으로 3만큼 올리니까 여기 y는 3이라는 부분에서 점근선이 나오고, 바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점근선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여기서 해당되는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린 게 되겠다. 자, 그래프 이 정도는 그려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자,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근접해 갈 거야.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좌극한 hx, 우극한, 그리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의 hx. 자, 극한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다 조사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재원아, 1의 좌극한 한번 좀 얘기 좀 할까? 그렇지. 자, x가 1에 한없이 근접해 간다. 근데 왼쪽에 극한이니까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이쪽은 없는 상태야, 그냥. 그리고 여기서 x가 1에 한없이 근접해 갈 때 이때의 y의 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이거 양의 무한대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1의 우극한을 한번 보자, 재원아. 이것도 역시 x가 1에 한없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고 해도 이때의 y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내가 지금 질문을 약간 이렇게 할게. 야, 그러면 리미트 극한 x가 1일 때의 극한 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재원아. 참고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이제 좀 학생들이 보통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자 hx의 x가 1에서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fx의 hx의 x가 1에서의 극한 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일단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이거 밑에 거부터 얘기할게.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극한 값을 구하는 게 그냥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가 아까 여기서 이 우측편에다 뭐라고 했었냐면, 극한 값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적절한 값으로 수렴하고 그 두 개의 값이 일치할 때 극한 값은 그 값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리미트 fx에 x가 a일 때의 좌극한과 그 다음 리미트 x가 a일 때의 우극한 두 값이 어떤 적절한 상수값으로 이렇게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때, 그때 바로 fx의 x가 a일 때의 극한은 바로 베타라는 값으로서 정리가 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수렴할 때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밑에 문제처럼 hx의 x가 1에서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이건 수렴하는 형태가 아니라 발산하는 거지.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하는 것은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데, 극한 값은 수렴할 때만 그 값을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성배야, 정신 차려. 극한 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수렴할 때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문제에서 야, 이거 hx의 x가 1일 때의 극한 값을 구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답은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극한을 값을 구하는 거, 뭐 좌극한, 우극한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극한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솔직히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 단 질문이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면 이때는 이거 무한대라고 쓰면 이건 틀린 답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극한 값은 수렴할 때 그 값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한다. 대신에 지금 이것처럼 그냥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면 어차피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라고 봐줄 수는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면 이때는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역시도 초반에는 되게 약간 혼란스러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좀 자연스럽게 좀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너네 그 뭐 자전거 타는 거 같은 거 있잖아. 초반에는 굉장히 막 경직돼 있지, 모든 행동 자체가. 왜냐면 초반에 너네 자전거 탈 때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있나? 네.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넘어질까봐 핸들 조작도 되게 어색하고 발도 구르는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 넘어질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다 경직되어 있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잖아. 그럼 생각하고 타니? 자전거 탈 때?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해서 타는 거잖아. 약간 이런 것도 그렇게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네, 뭐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일단 익히는 것을 일단 목표로 좀 해주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강조할 부분은 극한값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그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조사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 거야, 일단.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아까 그 교재에 내가 프린트 복사해 준 거 있었지? 그것 좀 잠깐 한번 보자. 거기 프린트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거기 40쪽 첫 페이지 부분이야.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빠진 거 있는지 한번 보자. 함수의 수렴과 극한값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들을 배웠었고, 그 박스 안의 내용 같은 건 그냥 참고로 좀 봐주면 된다. 좌극한을 표현하는 방법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우극한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있는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함수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할 때 극한값 f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fx의 극한값이 b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 마지막 내용까지에 대한 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부분이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거기 오른쪽에 41페이지 부분 있지. 이것도 일단은 그 박스 안의 내용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초반에는 헷갈리고 그래서 많이 내가 푼 부분이 오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 개의치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 오답이 나오면 왜 오답이 나왔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나중에 수정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극한이 익숙해져. 초반에 극한 좀 제대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단 자, 함수의 발산이다 라고 하는 것도 거기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나와 있고, 맨 밑에 거기 박스 내용 참고 하나만 보자. 거기 양의 무한대 어우씨 거기 무한대하고 무한소라는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무한대라고 읽는 것, 한없이 커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무한소라고 얘기하는 것, 무한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한소 괄호 열고 무한소 0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숫자 0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무한소 0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자 서준아 여기 봐봐, 성배도 여기 봐. 무한소 0이라는 건 뭐냐면 무한대하고는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거 대소. 무한대는 당연히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를 이제 기호로 우리가 나타낸 양의 무한대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무한소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0이 진짜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의 0의 값 있지. 그러니까 0.000000000000000 이런 값, 또는 마이너스 0.000000000 이런 값, 이런 값들을 우리는 무한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극한으로 표현을 했을 때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이때의 대상 있잖아. 요거 x의 값의 변화, 이걸 무한소 0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한소는 0이 됐다가 아니라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의 값을 뜻한다 라고 봐주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한소라는 표현을 막 그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쓰는 표현을 많이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의미 정도는 통하도록 좀 같이 값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참고로 나는 이 무한소 0이라는 애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극한값 0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극한값이면 0이 진짜 됐다가 아니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그냥 말로 통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문제 구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뒤에 좀 봐볼래? 참고로 얘기하면 거기 프린트 준 거에서 앞에 필수 예제다라고 하고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9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같이 할 거야.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그거하고 동일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따로 이제 추려놓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한 거는 각자 일단 오늘은 거기 뒤에 있는 부분에서 1차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지. 그거에 대한 문제들은 본인들이 한번 풀어볼 거야. 왜냐면 필수 예제 같이 하고 나면 그거랑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필수 예제 거기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까?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그때의 x 더하기 3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왜 좋은 걸까?
내 말이 그렇게 졸려, 송배야? 어? 송배야. 자, 사탕 또 먹을 사람? 더 있어. 뭐지? 잠깐만. 자. 내가 잘못 던진 거야? 네가 잘못 받은 거야? 뭐라고? 사탕. 되게 달어 이거. 달고나 맞나요? 달고나 맞나? 너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잖아. 저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 아 미안해. 너 빼고 줬어 여태까지. 달고나 맛 나는 사탕이야. 근데 좀 달아. 성배야, 넌 삼켜. 빨리 삼켜. 자, 일단 1번 얘기할 때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 뭐냐면은 야, 여태까지 극한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원래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다 그래프 그려서 조사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극한을 좀 어느 정도 배우고 이제 좀 수투 어느 정도 뒤에 부분 하는 사람들 극한값 구하라고 하잖아. 이거 하나하나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안 해. 왜 안 하냐면 안 하고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러겠지. 그게 뭐냐? 그냥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냐? 이거 극한값 답 2야. 다 이렇게 풀어. 근데 왜 이렇게 푸냐면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x의 값이 한없이 그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그 값이 보통 함수값하고 일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바로 얘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자. y는 x 더하기 3이다 라는 함수, y 절편 3인 이런 함수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극한값을 이론적으로 본다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니까 바로 현재 이 점, 여기 비워둘게. 여기 이 점을 보는 게 아니야. 근데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근접해가는 이 양쪽 옆부분을 보고서 얘가 지금 현재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정작 여기 함수값을 보는 거랑 그런 극한값 보는 거랑 지금 여기서는 차이점이 없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극한값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를 fx라고 둔다 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의 fx라는 극한값과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과 이 값과 이 값을 항상 동일시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일치하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일단은. 근데 적어도 극한값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함수값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보다는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대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극한값을 보는 데 있어서는 대입해서 그냥 구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구해도 일단 그 값이 일단 극한값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또 내가 비슷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자. 만약에 여기다가 리미트 fx를 식을 이렇게 한번 주어줄게. x가 1이 아닐 때 여기다가 x 더하기 4. 너무 똑같은 애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1. x가 1일 때는 그냥 5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지금 내가 아까 대입한다라고 해서 일단 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약간 여기 있어도 이제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 y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지금 현재 여기 y축과 0,1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근데 현재 여기서 x가 1일 때 지금 비워져 있어야만 하는 형태지. 왜냐면 x가 1이 아닐 때만 이 그래프를 쓰라고 했잖아. 그럼 현재 여기 x에다 원래 1 대입하면 좀 과장하자. 1 대입하면 여기 y값이 원래 2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이 아닐 때만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비워져야 된다. 여기 동그라미. 근데 x가 1일 때는 정작 그럼 여기서는 5가 나왔다는 건 x에다가 1 대입하면 함수값은 5가 나오고 있는 중이야 라는 뜻이야. 그럼 x에다가 1 대입하면 저기 위에 5라는 점, 여기가 실제로는 칠해져 있는 부분이야.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서 내가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때의 fx를 한번 구해라. 그리고 f의 1을 구해라. 참고로 위에 게 극한값, 밑에 게 함수값. 그러면 여기서 극한값을 구할 때, 야, 지금 여기서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표현 있잖아. 이건 x가 1이 됐다라고 안 됐다고. 1이 아니라고 이거는. 맞습니까? 극한값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x가 1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 fx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건 이 위에 게 들어가야 되겠냐? 밑에 게 들어가야 되겠냐? 위에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x가 1이 아직은 아닌 상태니까. 그럼 현재 이 극한값 구할 때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때의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함수가 바로 fx의 대상이 되는 애거든. 근데 여기서 이 극한값을 구할 때 여기다가는 바로 그냥 x에다 1 대입해서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배야, x에다 그대로 바로 1 대입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잖아. 아니 근데 이 2가 제대로 된 극한이 맞습니까? 이거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얘가 다가가는 애가 얘가 맞잖아 일단. 왜냐면 이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식이 바로 얘이기 때문이야 일단은. 근데 정작 함수값은 약간 예상 외의 다른 값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은 어떤 함수, 일반적인 당함수의 경우 당함수의 경우에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무조건 일치해. 왜냐면 그래프가 이런 변칙적인 부분이 없는 함수이기 때문이야. 참고로 당함수란 애는 너네가 배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 추세를 반영하는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구했다면 이 극한값 구할 때는 누구나 다 이거 그래프 그리지 않고 여기다 그냥 x에다 1 대입해서 바로 극한값 구한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초반에 아직 개념을 잡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나중에는 극한값 구할 땐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을 취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극한값 구할 때 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웬만하면 해볼 거야. 됐습니까? 네. 왜냐면 그게 당연히 시간이 더 적게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극한값 구할 때 사실 얘는 함수값 f의 마이너스를 구하는 거랑 어차피 일치하는 값이야.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2다 라고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 그리기 약간 애매한 거 있지,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기도 할게. 자, 2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x 더하기 3분의 1이다.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참고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대입하는 방법도 얘기할 거야. 잘 봐.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y는 0이라는 이 x축에 해당하는 점근선을 또 하나를 갖고 있는 쌍곡선이지. 그리고 여기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오른쪽 위에 부분과 그다음 왼쪽 아래 부분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근데 x가 지금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의 얘의 극한을 조사하는 과정이잖아. 야, x가 그럼 한없이 커질 때 이때의 y값은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x에다가 너무 큰 값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진 못하지만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y값이 지금 전부 다 이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y값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얘는 쭉 그래프를 그리면 x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얘가 향하고 있는 함수값의, 그러니까 극한값의 변화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값을 우리는 바로 얘의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럼 이거를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바로 대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 자, 그래프 지울게.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무한대 바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무한대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자, 무한대의 성질을 여기서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무한대라는 애는 참고로 얘기할게. 숫자가 아니야. 무한대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상수값이 아니야. 무한대라는 것은 약속된 기호가 뭐냐면 얘는 현재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할게. 자,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한 거랑 무한대랑 자, 대조관계 비교하시오. 어느 게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다. 질문의 의도는 당연히 아니겠지. 왜냐면 무한대 있잖아.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었어.
그러면 지금 한없이 얘도 커지고 있고 얘도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다가 3 더했다. 혹시 그러면 이 무한대랑 이 무한대가 같은 무한대냐? 여기서 무한대랑 무한대를 놓고서 야 이거 같다 이런 비교 안 돼. 심지어 똑같은 무한대인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이거는 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진 않아. 왜냐면 무한대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한대끼리의 대소관계를 결정한다. 근데 약간 말은 통하는 건 있어. 나중에 우리도 이제 직접 쓸 텐데 야 이 무한대하고 이 무한대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무한대야. 보통 나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틀린 말이고 잘못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끼리 비교를 할 때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증가속도에 대한 비교를 하기는 해. 이 증가속도에 대한 비교라는 게 뭔 말이냐면 성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다가 내가 로그 함수 하나 써볼게. 로그 함수 y는 로그 2x 이러네. 그 다음 여기다는 무리 함수 하나 써볼게. 무리 함수 중에 y는 우리 루트 x라고 표현했던 애 있지? 이런 거. 그 다음 또 다항 함수. 근데 다항 함수는 조금만 분리해서 하나는 y는 x 1차 함수 하나 쓸게. 그리고 또 2차 함수도 하나 쓸게. 가장 기본형만 쓸 거야 일단. 그리고 또 지수 함수. y는 2의 x제곱 이런 걸 한 번만 표현을 해보자. 현재 여기 이거 내가 표현한 애들 있지. 여기다가 하나같이 전부 다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로그 2x 그 다음에 리미트 극한 x가 무한대로 커질 때의 루트 x 그 다음 리미트 x가 너무 많은데 x 리미트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리미트 x 2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거 다 결과 다 양해문제 나와. 이거 무한대 왜냐면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가 다 하나같이 증가함수로 그려지는 애야. 그리고 뭐 점근선이 제한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야. 근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 참고로 여기 맨 위에 있는 로그 함수 우리 수원에서 나왔던 범위잖아. 자 로그 함수 그래프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 자 여기 점근선 타고 올라가서 쭉 이렇게 가는 애지. 이게 1번에 있는 로그 함수야. 자 무리 함수 그려볼까? y는 루트 x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애지. 그래프가 약간 비슷하다. 자 3번 다항 함수 1차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애지. 2차 함수 여기다 조그맣게 그리자. 이렇게 그려진 애지. 마지막에 있는 지수 함수 그려볼게. 얘는 로그 함수 요거랑 역함수 관계잖아. x축에서 점근선 타고 올라가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각각의 그래프. 이게 1번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이야. 근데 다 하나같이 보면은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때의 y값은 커지고 있고 얘도 x가 한없이 커질 때 y값 계속해서 올라가고 얘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 얘도 느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y값 커지는 애들이야. 증가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애들이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무한대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잖아.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있냐면 크기가 얘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원래 정식 표현은 아니지만 의미가 통하기는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가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증가속도라는 건 현재 여기 있는 이 지금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지수 함수만 비교를 해보잖아. 그럼 얘의 증가속도가 얘보다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애야. 근데 우리가 지금 본 그래프에서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당장 x에다가 딱 두 개의 값만 대입해볼까? 자 여기 2번의 그래프 있지. 여기다가 x에다가 이거 4번 2차 함수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y값은 1이 나오지. 그 다음 x에다가 내가 100을 대입하잖아. 그럼 y값은 만 나오지. 보고 있니? 얘들아 이거 2차 함수에다 대입하고 있어 여기다가. 근데 여기 밑에 거의 이 지수함수에도 x에다가 똑같은 거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면 2 나오지. 근데 x에다가 그럼 100을 대입하면은 2의 100제곱이잖아. 참고로 2의 100제곱 어느 정도 되냐? 너네 2의 100제곱 크기 대략 예상하는 거 너네 이거 배운 적 있어. 로그에서 배웠었잖아. 상용 로그 할 때. 참고로 2의 100제곱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버리면 그럼 얘는 100로그 2다. 근데 이거 로그 2가 대략 크기가 0.3010 정도 나오잖아. 3010. 거기다 100배 정도를 하면 얘는 30.10 뭐뭐뭐뭐가 이렇게 뒤에가 나오겠지. 무리수니까.
근데 이 숫자에 대한 로그가 상용 로그를 계산했는데 얘가 정수 부분이 30이 나왔다는 건 얘는 바로 자릿수 31자릿수. 31자릿수면 너네 읽을 수 있어? 9자리야. 조, 경, 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해까지를 구하면 21자릿수가 나와. 아직 31자릿수 안 됐네. 그 다음 자, 양. 그러면 얘는 100양 정도를 넘어가는 애가 되겠다. 그러니까 100양이라는 거 들어본 적 없는 숫자잖아. 엄청나게 크잖아. 맞냐?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100만 x에다 나 고작 100 대입했는데 y값이 읽지도 못할 만큼 큰 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위에 있는 2차 함수도 x가 1에서 100까지 증가하는 동안 y값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증가했잖아. 맞냐? 근데 이 지수 함수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일단 엄청나게 더 빠른 변화를 갖고 있다고. 이거의 증가 속도로 비교를 해보잖아?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빨라. 얘도 되게 느리게 증가하는 애인데 얘보다는 얘가 그래도 빨라.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더 빨리 증가해. 그리고 얘가 더. 그래서 증가 속도로만 비교하면 이쪽이 월등하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참고로 이게 무한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럼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하고 무한대랑 크기를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말 안 되는 표현이란 얘기야. 어느 게 크다 작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로 만약에 이쪽의 무한대가 이게 지수함수 쪽의 무한대고 이게 아까 뭐 여기 나왔던 루트 무리함수 쪽이다. 그러면 대소관계를 표현한다고 해도 이쪽이 크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크다고 해야 될 판이야. 실제로 이런 표현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끼리는 대소관계 뭐 같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말 안 된다. 대신에 증가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빠르게 증가한다, 느리게 증가한다로 대소관계 격으로 약간 표현하는 경우는 뒤에 있을 거야, 일단은. 자, 그런데 아까 다 지웠냐? 2번? 이런 씨. 무한대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좀 보완할 거 내가 프린트 살짝 다른 거 하나 좀 주도록 할게. 자, 2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그때 x 더하기 3분의 1이다.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얘가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극한값은 0이다라는 건 판단을 했어. 근데 이거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무한대에다가 3 더해. 그럼 이거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무한대야. 왜냐면 무한대에다가 3 더한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냐? 하나 더. 야, 무한대에다가 내가 1억이나 뺄 거야. 1억. 너네 1억 있어? 있으면 부럽다고 할게. 야, 무한대에다가 1억 빼면은 이거 티 날까?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1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숫자를 뺀다고 해도 이거 티도 안 나. 이것도 그냥 무한대야.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3 더했다. 그럼 무한대야. 근데 1을 무한대로 나누면 그러면 남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1이라는 하나의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거를 4로 나누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이거잖아. 너네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근데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사람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 피자를 계속 쪼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점점점 없어지잖아. 0에 수렴하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0에 수렴한다. 얼마나 되게 슬퍼. 무한대. 1을 무한대로 나눈다면 이 값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커지는 수로 나눠보면 될 거 아니야. 1을 100으로 나눈다. 0.01이네. 더 큰 수로 나눠. 내 몫이 점점점 줄어드네. 더 큰 수로 나눠. 나눠. 그럼 이거 계속 값이 0.00000 이렇게 붙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냐면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의 형태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한대분의 상수. 이거 0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상수를 나눴다. 이것도 0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을 무한대로 나눠도 0이지만 이거 음의 무한대로 나누면 이것도 마이너스 0인데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단 이거는 이제 무한소 0이라고 표현을 하는 애겠지. 아까 대로라면. 또는 이제 극한값 0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애들. 그러니까 진짜 0이 아니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맞습니까? 근데 다만 0보다 약간 큰 쪽에서 접근하냐 뭐 작은 쪽에서 접근하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 대입해서 구하는 거를 좀 도움을 주고자 무한대에 대한 성질과 또는
무한소 0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프린트를 하나씩 잠깐만 주도록 할게. 이거는 참고로 거기서 그 1번, 네모 1번에 대한 내용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거기 1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무한대의 정의와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한번 읽어볼게. 자, 무한대의 정의. 어떤 수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수, 일정한 상수 개념이 아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의 상태를 뜻하는 게 무한대다. 무한대는 수가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끼리는 대소를 판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한대끼리는 증가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연산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기가 무한대가 나오고 무한대가 나왔다? 근데 이 두 개의 무한대가 약간 급이 다른 무한대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막 지수함수 2의 x제곱 이런 애가 붙었고 여기 x제곱 이런 애가 붙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가 극한 막 이렇게 취하잖아? 아, 그럼 이것도 한없이 커져가는 무한대고 이것도 한없이 커져가는 무한대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증가 상태하고 이놈의 증가 상태를 비교해보면 아까 이 얘가 지수함수가 제일 빠르게 증가하는 애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제일 빠르게 증가하는, 야, 상대적인 그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하나만 얘기해볼까? 만약에 지금 민성이하고 나하고 나란히 서갖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쳐봐. 민성이가 100초란다. 100m를 몇 초에 달리니? 30초에 달린다고 쳐보자. 근데 나는 이제 100m를 9초에 달린다. 좀 약간 이건 오버인가? 그냥 10초에 달린다라고 칠게. 선생님 달리기 빨라 원래. 그러면 내가 달리는 거랑 내가 막 이렇게 앞서서 달리고 있는데 민성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내가 달리는 입장에서 보면 민성이는 어떤 상태로 보이냐? 응? 너네 상대 속도라는 개념 혹시 아나?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막 열심히 민성이가 그래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슈퍼카를 타고 이렇게 시잉 하고 민성이 옆으로 지나간다고 쳐봐. 그럼 민성이는 왜 저기 서 있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더 빠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느린 사람은 약간 뭐 뒤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서 있다. 그러니까 원래 더 빠른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 쟤는 뒤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 원래 이게 상대 속도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내가 이 증가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하고 민성이가 증가한 양을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없애버린다고 보면은 민성이는 정지해 있는데 나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거의 입장에서 보잖아. 이건 되게 가소로운 입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상수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할 때 그냥 이것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이런 정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한대끼리는 증가 속도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또는 막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뺐다? 근데 얘의 증가 속도하고 얘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봤더니 얘가 월등히 빠른 애야? 그럼 이거는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쪽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지. 느린 쪽을. 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거기 증가 속도에 따른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얘기하려는 핵심, 거기 보면 무한대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야,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커지는 애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상수일 1억만큼을 더한다. 또는 어떤 상수를 뺀다. 해도 무한대 그대로다. 자, 무한대는 제곱을 해도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면 돼. 그냥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하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무한대가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무한대다. 자, 무한대다가 이거 루트를 취한다. 양의 제곱근을 취했다. 무한대다가 제곱근 한다고 해도 좀 증가 속도가 좀 완화되는 경향은 있겠지. 대신에 어쨌든 이것도 양의 무한대로 커진다. 무한대에다가 3배를 한다. 그럼 더 3배 빠르게 증가하겠지. 근데 역시나 이것도 무한대야. 무한대에다가 2분의 1배를 한다. 이것도 무한대야. 단 무한대에다가 음수인 마이너스 2 같은 걸 곱한다. 그럼 이거는 부호를 바꿔버리니까 이제 이거는 음의 무한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애야.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 다 지금 이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거기에는 근데 없나? 거기 3번에 있다. 무한대분의 k 이렇게 해놓고 사서 이걸 0이라고 한다. 어떤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이것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기 3번에 대한 표현이야. 네.
느낌상으로는 거기 3번이 약간 굵게 표현이 돼 있지 않니? 아니 말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또 하나만 이것 좀 얘기해 볼까? 무한대 말고 그럼 무한소 0은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무한소에 대한 걸 생각할 때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여기에 0이 있는데 3을 0으로 나누는 거야. 근데 무한소 0으로 나누는 개념이야.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이런 상태라고 해보자. 좀 약간 이거 해석하기가 약간 어려우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근접하는데 0이 우극한 x분의 3, 이거 생각을 해보자. 성배야, 나 이제 이름 안 부를 거야. 그냥 졸게 냅둘까? 자, x분의 3이라는 놈의 그래프를 아까처럼 그려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 그려지는 그래프야. x가 0에 한없이 근접하는데 0이 우극한이잖아. 그럼 이거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얘의 y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양의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대입해서도 구해. 보통 어떻게 구했냐? 대입해. 그럼 0분의 3이네. 근데 얘는 진짜 0이 아니지. 무한소 0이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무한소 0. 0에 한없이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얘가 양수 0인 상태잖아. 그러면 일단 양수를 양수로 나누면 얘는 부호는 양수가 되겠지. 그런데 얘를 실제로 계산을 어떤 식으로 처음엔 이해를 해도 좋냐면 3을 0.1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30. 3을 0.01로 나누잖아? 그럼 이거 300대네. 3을 조금 더 나는 0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겠어. 그럼 이거 300만. 그러니까 분모를 한없이 더 0에 가깝게 만드는. 근데 이거 무한소 0이라는 건 이 정도 차원이 아니지. 훨씬 더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이 숫자의 크기는 엄청나게 계속 빠르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상수를 무한소 0으로 나누잖아. 일단 기본값은 얘는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는 결과를 갖는 애야. 단, 부호를 판단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음의 무한대도 나올 수 있고, 또 여기가 만약에 이게 0의 좌극한이 아니라 우극한이 아니라 좌극한이었다. 그러면 음수 0분의 3이니까 이거는 음의 무한대다. 부호가 이제 달라버리니까 이거는 음수로 판정이 되겠지.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취하는데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그 무한대 극한 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x제곱분의 1. 얘도 0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0을 대입하면은 0이네. 근데 무한소 0이야. 근데 얘는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제곱이 있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플러스 0이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양의 무한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대입해서 보는 방법들 자꾸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근데 원칙은 다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원래 원칙이 맞긴 하다라는 얘기를 할게. 자, 3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지금 방금 했던 거 나왔다. 무한소 x가 0에 가까워져? 그럼 그거 제곱해도 0이잖아.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쓰면 0분의 1인데 실제로 이거 중간에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원래 안 쓰는 거야, 이거는.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제 서술형 같은 데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얘가 0에 한없이 근접해 가는데 양수 0이잖아.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근데 거기서도 3번에 문제가 이거지.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하니까 이거 답을 이렇게 무한대로 쓸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3번 문제에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잖아. 극한값을 구하라. 그럼 무한대는 극한값이 아니라고 했어. 극한값은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3번 문제가 다음 식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4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질 때의 x제곱을 계산해라. 그래프 안 그릴게. 자, 음의 무한대 그냥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음의 무한대를 제곱할 거잖아. 근데 이거 제곱하면 뭐겠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만약에 이거 실제 그래프로 그려서 보려면
2차 함수 그리고 x가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질 때 이 y값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네. 원래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기본이나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 5번에 있는 거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이네. x분의 1이다. 대입해. 그럼 0의 좌극한 분의 1이잖아. 근데 부호가 음수야.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수직선 생각해봐. 0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살짝 작은 쪽이면 음수잖아. 아, 그럼 0분의 1은 무한대인데 음수로 하나로 나눴으니까 음의 무한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6번 문제. 6번에 좀 다른 시간 하나 나와 있지. 자, fx는 해놓고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이건 x가 1이 아닐 때래. 그 다음에 3 이건 x가 1일 때래. 이게 아까 이제 잠깐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라.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 구하라고. 극한값을 볼 때는 x가 1일 때가 아닌 x가 1이 아닌 부분을 봐야 된다. 아,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빼기 x 더하기 2. 자, 참고로 얘기할게. 여기다 괄호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 안 쓰면은 얘 바로 뒤에 있는 애만 얘의 적용을 받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극한값 구할 때 그냥 어떻게 한다? 대입하라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랑 여기 이 함수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어차피 추세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니까 극한값 취하면 1 빼기 1 더하기 2니까 2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7번. 좀 이건 지울게. 자, 7번에서 다음 함수의 극한을 구하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절대값이 아니고 x,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x 빼기 1. 자, 얘도 먼저 대입해서 구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좀 잠깐 이따가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거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1 대입하면은 부모는 0에 수렴하지. 근데 진짜 0은 아니지. 그 무한수 0이라고 하는 애야. 극한값 0.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얘는 1을 대입하면 0이긴 한데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0이긴 0인데 양수형이야. 그래서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플러스 0.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이거 극한 취해버리면 얘는 그냥 1로 수렴하는 형태잖아. 그럼 1을 양수형으로 나눈다. 0으로 나눴다. 어쨌든 상수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 근데 부호도 양수. 양의 무한대로 발산. 됐습니까? 근데 나는 익숙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구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뭐가 어려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잖아. 아까 얘기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아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뭐가 당연해?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 뭐 묘기를 부리라고 하고 있고 막 구덩이를 피해가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자전거 타는 것도 신경 쓰기가 힘든데 운전 처음에 배웠을 때도 그래. 운전 처음에 배웠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사이드미러 보는 거. 그러면 처음에 운전 초보자들은 그 사이드미러 잘 못 봐. 나도 옛날에 사고 낸 적 있어. 그것 때문에. 우겼지, 내리자마자. 근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사고 딱 났다? 아,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약간 이러죠. 근데 나중에 깨갱, 왜냐면 상대편 그 차가 일단 첫 번째로 비싼 차였고, 두 번째 거기 그 타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었어. 그러니까 기본 운전자분이 거의 한 연세가 기억에는 뭐 적어도 60대 이상.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 거기 운전석 뒷좌석에 그 할머니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고. 사고를 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렇게 왔다. 근데 조용히 이제 그 보험사에서 나한테 얘기한 게 저쪽에 그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연세가 이제 90대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근데 저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라고 하지? 인사. 그걸 뭐라고 하지? 사고 났을 때 그 다쳤으니까 나 병원 갈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고를 냈는데 그 차량 망가진 거 그것만 물어주게 된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인명 쪽까지 이렇게 걸고 넘어져서 우리 병원 가서 누워버릴 거야. 진단서 끊을 거야.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상인 사람도 2주는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병원 가서 나 사고 당해갖고 나 진단서 좀 끊어주세요 하면 2주 나와. 뭐 염좌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좀 비용도 많이 처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100% 인정하고. 근데 사실 나는 속으로는 내가 100%지라고 인정하고 있었거든. 내가 냈으니까 사고를. 사이드비로 못 봐갖고. 근데 신경 쓸 게 많잖아. 근데 신경 쓸 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뭐 하나하나 지금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행위인지 다 모르잖아 잘. 근데 계속 연습을 하자란 얘기야. 그래서 네, 근데 참고로 그럼 이거 그래프는 그린다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문제를 이 무한대라는 답을 내기 위해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잖아. 되게 골치 아파. 근데 신경을 좀 줄일 수 있게 아닌데 이건 또 1의 극한인데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되잖아. 그냥 그래프 그린 거 통째로 한번 해볼게. 자, fx가 일단 지금 현재 x 빼기 1분의 절대값 분의 x이다. 자, 풀어서 써야 되겠다. 절대값이니까. x가 일단 1보다 클 때냐? x가 1보다 작을 때냐? x가 만약에 1보다 큰 상황이면 이거 안에 거 절대값 안에 거 양수 판정되는 애잖아. 그러면 보통 절대값 풀 때 바로 얘는 그냥 그대로 풀면 되지.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x가 1보다 작은 애가 들어가면 얘는 음수로 판정되는 애잖아. 그럼 부호 바꿔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바로 이거의 통째로 그냥 부호 바꿔버리면 되겠다. 분모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거 너네가 고등 하에서 배웠던 이제 유리함수, 그 분수함수 그리는 거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애야. 얘는 1차적으로 변형하는 거 있지. 이거 분자를 분모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못과 나머지 중에서 대분수로 바꾸는 거 있지. 참고로 이렇게 과정은 하나 써볼게. 얘는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1한 애고, 그럼 이렇게 한 묶음하면은 이거는 1. 그 다음 이렇게 한 묶음하면 x 빼기 1분의 1. 다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 너무 쉬워? 미친놈. 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런 애를 그래프로 그리면 되는 애고, 얘는 그거의 부호를 통째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다 바꿀게. 마이너스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애지. 자,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는 쪽에 집중을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래프를 어디다가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한다면, 첫째, x가 1보다 큰 데만 얘를 그리는 거야. 지금 현재 얘는. 그래서 원래 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서 점근선 x는 1이라는 점근선 하나 있지. 그리고 y는 1이라는 점근선 하나 있잖아. 원래 이걸 기준으로 얘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를 이 오른쪽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얘는 x가 1보다 클 때만 그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 왼쪽 아래 일부러 흐리게 그린 거, 이건 그리면 안 되는 애야. x가 1보다 큰 오른쪽 여기만 남기면 돼. 여기는 지워. 반면에 여기 밑에 있는 놈은 x가 1보다 작을 때 허용되는 함수식이야. 근데 얘의 식은 지금 보니까 점근선은 똑같아. x는 1이라는 점근선 그대로 있어. 근데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점근선 얘랑 얘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분자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 왼쪽 위하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릴까? 여기 위랑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를 그려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도 x가 1보다 작을 때만 그리는 거니까 x가 1보다 작은 여기는 냅두고 여기는 필요 없어. 여기는 지우면 돼. 지금 현재 이게 바로 여기 주어진 함수 이 fx의 그래프를 그린 애야. 자, 그래프 그렸어. 자, x가 1일 때 이제 극한을 조사하라고 했잖아. 그럼 x가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이 여기지. 그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때 이 y값은 양의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그래프를 그리면 판단은 되지. 근데 저 한 문제 그릴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럼 모든 극한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봐야 돼 일단. 근데 나중에 실전에서 할 때는 그냥 빠르게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획득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야. 요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전에서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자. 됐습니까? 근데 너네가 선택적으로 듣지 마. 이거 그래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다고 얘기했다. 난 분명히 연습해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나도 일부러 보여주는 거니까.
자, 8번, 9번으로 빠르게 좀 들어가도록 하자. 시간이 벌써 몇 시야? 12시. 아직 남았구나. 자, 8번. 자, 8번 문제 같은 거 출제 비율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이 나온 스타일의 문제야. 거기 뒤쪽에 8번. 그래프 주어지고서 그냥 극한값 구하도록 하는 거 있지, 문제. 엄청 많이 나와. 자, 나도 거기 있는 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x가 0일 때 0,1을 지나고 비어져 있고 여기서 1,1까지 여기 칠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y는 fx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일단 정해져 있기는 한데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x와 그다음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의 fx. 자,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어차피 이 그래프 하나면 물어볼 수 있는 건 충분히 나오니까. 자, 질문을 해보자. x가 1의 우극한일 때 fx. 뭐 이거 말고 하나씩. 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 0부터 한번 볼까? 보나야, x가 0일 때를 한번 잘 봐. 0일 때야. x가 0인 부분이 여기지. 나 0의 좌극한 물어볼 거거든. 자, fx의 0의 좌극한, 즉 식으로는 x가 0에 가까워질 때 0의 왼쪽을 봐달라는 얘기지. 자, 극한값 얼마입니까? (0의) 좌극한이니까 여기 딴 데 보지 마. 야, 일부러 가려줬는데 그걸 보고 0의 좌극한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가 점점점 y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 지금 현재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0의 좌극한을 보니까 얘의 y값은 바로 이 값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보이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0의 좌극한 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재원아, 함수값 f0은 지금 얼마니? f0. f0을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럼 주변 보지 마. 그냥 x가 0인 이 지점만 보는데, 참고로 쭉 보니까 여기는 일단 비워져 있어. 이건 거쳐가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채워져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 이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 이게 바로 함수값이지. 1이야. 자, 이번엔 fx의 0의 우극한을 한번 보자. 성배야, 0의 우극한 얼마야? 0이지. 0의 우극한을 보고 싶다. 그럼 이번에는 0을 보긴 보되 대신에 여기 왼쪽에 괜히 현혹되지 말고 0의 오른쪽에서 얘가 접근할 때 이 그래프가 지금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잖아. 아, y값 얘 0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보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0이다. 자, 그럼 이럴 때 다시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fx의 x가 0일 때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좌극한이 1인데 우극한이 0이다. 좌극한과 우극한 가까운 존재하지만 같지 않잖아.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파트. 자, 이번엔 그래 1의 우극한 한번 보자. 서준아, 1의 우극한 얼마야? 1의 우극한이니까 1, 그리고 그거의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바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 아니야? 맞아? 그럼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때의 y값이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이 대상값, 이게 바로 얘의 극한값이야. 마이너스 1. 나 지금 1의 우극한 봤지? 이거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시선을 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좀 가이드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막 여러 군데 신경 분산시키지 말고 딱 여기를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1의 좌극한, 민성아. 1의 좌극한은 1. 왜냐면 1의 좌극한이니까 왼쪽 부분을 볼 때, 얘는 그래프가 이 부분이잖아. 얘가 향해 가고 있는 거, 1에 근접해 가면서 향해 가고 있는 값은
이 1이라는 y값을 향해 가고 있다. 됐어요. 그리고 함수값은 0이다. 근데 얘도 역시 이거지. 1에 지금 우극한과 자극한을 각각을 조사했더니 두 개가 값이 다르다. 그럼 실제 만약에 여기서 야 x가 1일 때 그럼 fx의 극한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되겠지. 네. 근데 뭐 이 답은 우극한과 자극한 값을 더한 답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9번. 9번을 하기 전에 그 절대값, 가우스, 이거 굉장히 극한에서도 많이 애용하는 문제들이야. 절대값 기호, 가우스 기호. 그래서 가우스에 대한 거 다시 한 번만 성질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 자, 일반적으로 가우스 x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여기 보자. 보통 가우스 x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거잖아.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 방법이 어느 정도로 좀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감흥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와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 약간 수직선을 이렇게 오른쪽 우상향 오른쪽을 위로 가도록 이렇게 기울였다라고 쳤을 때 가우스를 이해하는 방법. 모든 정수마다 칸막이를 이렇게 하나씩 설치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가우스 안에다가 어떤 하나의 값을 대상으로 잡아놓을까? 3.5. 그럼 약간 가우스 3.5의 뜻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3.5라는 지점을 향해서 겨냥해 여기다가 어떤 구슬을 하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 구슬을 딱 떨어뜨렸어. 그럼 얘 가만히 있겠냐?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기울여 놨으니까 얘는 굴러 떨어져서 이 왼쪽에 있는 3이라는 부분의 칸막이에 딱 멈춰 서겠지. 그게 바로 얘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가우스의 생각하는 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림만 보고서 얘기해볼까? 자, 이번에 민성아 가우스 마이너스 1.7 겨냥해서 떨어뜨려. 얘 굴러가서 멈추는 지점 어디야?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7이 여기 정도잖아. 여기 겨냥하면 굴러 떨어져서 마이너스 2에 멈추겠지. 네, 그러면 가우스 서준아 가우스 2 2. 왜냐면 2를 향해서 겨냥해서 떨어뜨렸다. 그럼 얘는 딱 그냥 거기에 멈춰 있겠지? 그래서 사실 모든 정수에 대한 가우스 값은 그냥 그 값 자체야. 마이너스 3을 겨냥해서 떨어뜨렸다. 그럼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3에 멈춰 있으면 돼. 그래서 정수를 집어넣으면 정수가 결과값이 그대로 튀어나온다. 단 정수가 아닌 다른 정수가 아닌 실수라고 얘기를 하자. 그 실수를 대입하면 항상 걔보다 더 작은 쪽의 정수의 값을 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양수는 약간 편하지. 가우스 뭐 여기다 1.8 그럼 얘는 그냥 1 나오고 소수점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가우스 1.2.0003 대입한다. 그럼 얘는 그냥 2 하면 되는 애고. 근데 살짝 정수에서 살짝만 모자라. 1.99999 이런 값 대입하잖아. 자, 극한하고 연관이 있어. 일부러 이런 얘 드는 거야. 이 값은 1이 되겠지. 왜냐면 2보다 살짝 아쉽게 모자란 부분을 겨냥을 한 거잖아. 그럼 아쉽게 2에 도달하지 못하고 얘는 1로 굴러 떨어져야만 하는 상태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만 질문. 그러면 나 가우스 해놓고 여기다가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배야, 여기 x에 어울리는 값은 어떤 값들이 어울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 그게 딱 정확하진 않지. 왜냐면 2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값이 2가 나오려면 여기다가는 2를 써도 괜찮아. 왜냐면 2 써도 2 나오잖아. 근데 2보다 좀 더 큰 값들 대입하면 상관없겠지. 근데 3보다는 못 미치는 수를 써야지. 왜냐면 3을 쓰는 순간 얘는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 2보다 이상이고 3보다는 작다.
우리 절대값 나눌 때도 그 절대값 아까 푸는 것도 항상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놓고 나서 그거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질문 하나만 해보자. 여기다가 절대값 x 빼기 3, 야 이것 좀 풀어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원래 정확하게 풀려면 x가 3보다 크냐 작냐, 뭐 등호는 보통 한쪽에다 그냥 일반적으로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풀면 되고, 이 경우에는 아 이건 안에 게 음수니까 부호를 한번 바꿔야지만 절대값을 올바르게 푼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풀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기준을 되게 이상하게 써놨어. 야 x가 그럼 여기가 2보다 클 때는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고 쳐봐. 제대로 풀릴까? 이 문제가 뭐냐면 x가 2보다 클 때 얘는 이거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 자체에서만 해도 이게 하나의 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경우를 제대로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올바르게 경우를 안 나누면은 혼란이 생기니까. 근데 가우스도 마찬가지로 경우를 제대로 나누기만 한다면 그럼 가우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또 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가이드가 바로 이거야. 이거. 만약에 가우스 x가 어떤 n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x의 값은 n부터 시작해서 n 더하기 1 미만의 수다라고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참고로 이 얘기를 했어. 자, 거기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9번에 있는 문제가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해놓고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0의 좌극한이야. x 빼기 2야. x 빼기 2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아까처럼 그냥 대입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잖아. 가우스는 생각보다 값이 확 갑자기 바뀌는 애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나 x에다가 1.9999 대입하고 x에다가 2.00001 대입해보자. 야,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실제 차이값을 보면 이거 0.00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애잖아. 되게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애지. 근데 이거에 대한 가우스 결과는 1인데 얘는 2야. 그러니까 사소한 되게 조금의 변화를 가지고도 가우스 값은 갑자기 급변하는 형태를 갖는다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구할 때는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그 정수보다 살짝 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이런 걸 되게 좀 명확하게 해줘야 돼. 참고로 얘기하면 자, 가우스 x 빼기 2라는 값 여기다가 x가 0의 좌극한의 값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x가 0보다 살짝 이거는 어떤 상태니? x가 0이 된 거야? 아니면 이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살짝 작은 상태인 거야. 얘를 만약에 범위로 쓰잖아? 그럼 x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진짜 조금 작은 상태야.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도 쓸 건데 굳이 이 경계를 좀 제한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얘는 진짜 0에 가까운 값이지. 왜냐면 수직선 기준으로 했을 때 0보다 진짜 작은 값. 이 값이 바로 얘를 반영하는 애니까. 근데 그냥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2를 뺀다고 쳐봐. 그럼 여기다 2 빼면 마이너스 3, 여기도 2 빼면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다가 가우스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x 빼기 2의 가우스 취하면 야,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 값이 있대. 근데 거기다가 가우스를 취했어. 그럼 얘는 결과가 항상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3 쪽으로 굴러가겠지. 다 집중력 좀만 더 가져줘. 금방 쉬는 시간 줄게. 그러면 현재 이 범위일 때의 이 가우스의 값은 무조건 이거 마이너스 3 나오는 애라고. 근데 약간 이렇게 기술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약간 이렇게 봐봐. 0보다 살짝 작은 값 있지. 그냥 마이너스 0.1 이런 거 그냥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0.1 대입하면 마이너스 2.1. 근데 거기다 가우스 하면 이거 마이너스 3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x가 이런 값을 갖는다면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3 나오는 애야. 그리고 분자는 x 빼기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 극한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애야. 왜냐면 얘는 급변하니까 미리 정리를 해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값이 그냥 바뀌는 형태 1참수잖아. 아까 우리 극한값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잖아. 그럼 얘는 분모는 마이너스 3 그대로인데 얘는 x의 0의 극한을 취하면 마이너스 2로 수렴하는 애지. 0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3분의 2다. 자, 너네 표정 봐도 그렇고 다 어려운 내용인 건 맞는데 가이드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연습해야 될 대상이야. 앞으로도 가우스 나오는 거, 극한 구하는 거 계속 나오거든 어차피. 자, 요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쉬는 시간 줄 거야.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거기 뒤에 보면 1차 확인 학습이라는 내용이 있지. 그거에 대한 거 진행할 거니까 잠깐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